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15년도 2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53번서부터 문제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항상 복습을 하죠. 저와는 공부할 적에 복습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간단히 41번서부터 52번까지 문제답 위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전기공사의 접속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녹황색. 그래서 상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 놓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요거 전선의 색깔 구분. 요거는 실무에 많이 써먹기 때문에 K식 이제 개정 전이나 변경 후나 둘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IC 개정이 늦어졌던 것 뿐인 거지 다른 데는 IC 썼던 데는 다 L1, L2, L3로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해외 건설공사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표는 꼭 암기를 해 놓으세요. 42번 금속 덕트에서 금속 덕트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금속 덕트의 시설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놔야 되는데 열어놓았죠. 43번 다음 중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굵기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와이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게이지는 뭐예요? 어떤 값을 측정할 때 쓰는 게이지, 레인지가 달려있는 게이지를 의미를 하는 건데 그거를 측정이라는 거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한다고 봤을 적에 전선을 측정하는 것 하면 와이어 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했고요. 화역구에 시설하는 전기 설비에서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입니다. 300볼트 이하. 45번 다음 전격 전류가 30A인 저압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전류의 2배 전류가 통과하였을 경우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답은 2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제 KC도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KC가 아닌데도 이런 문제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경우는 그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버랩이 되는 거고 실제 이렇게 적용된 게 우리 전기 설비의 거의 98%될 거예요. 전체 우리가 60, 70년대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제도 이제 규정을 본다면은 98%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현재 이 규정을 가지고서 설치가 돼 있고 21년도서부터 공사계 인가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설계 도면에 KC 규정을 이제 적용된 거를 이제 넣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바뀐 게 있겠지만 지금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정 규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 놓으셔야 되고 막 갑자기 이제 자격증 22년도 23년도에 땄다 그래서 취업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색깔 배선 틀리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왜 이거 이렇게 돼 있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21년도 전해진 거는 옛날 규정 쫓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46번 전등 한 개를 2개소로 점등하는 거를 우리가 3로 스위치라고 했죠. 3로 스위치 전멸하고자 할 때 옳은 것은 답은 2번 3, 3, 2 여기 스위치가 양쪽에 있고 여기 전등이고 여기 전원이죠. 전원은 우리 두 가닥 전원 두 가닥 있는 것만 찾으면 얘밖에 없죠. 얘랑 얘인데 양쪽 세 가닥 그러면 스위치 1과 2에 세 가닥이 가 있는 거는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실제 배선도 이렇게 됩니다. 47번 다음 중 금속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죠.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 매입하는 경우는 1.2mm 이상인데 1.0으로 해놨기 때문에 노출 기준을 적어 놓은 거죠. 48번 하나의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으로부터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전선은 연접 인입선이라고 했죠.
이거 헷갈려요. 구내라고 또 모르는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또 구내라고 적겠죠. 구내에서 구내 조금 안다고 하면은, 아니면 옥축이라고 하던가. 근데 실제는 연접 인입선이 되는 겁니다. 49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합성수지 몰드 안에서 조소점은 1개소까지 허용한다. 조소점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1개소까지 허용한다는 건 틀린 거죠. 50번 문제. 단선의 굵기가 6mm 스퀘어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은 트위스트 접속이고 10mm 스퀘어 이상인 경우는 브리타니아 접속이에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 거, 정크션 박스든 뭐 풀박스든지 간에 직거리 접속, 뭐 T 분기할 적에 쓰는 접속이죠.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직선 접속이기 때문에 얘는 분기 접속을 아예 T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분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1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금캐죠. 금캐. 그래서 금속관 공사, MI 케이블 공사, 개장단 케이블 공사죠. 그래서 요거 밑에 외워놓으시라고 했어요. 이건 계속 지금 여러 번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51번 가공전설로 지지물의 승탄 및 승주 방지에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 발판 볼트 등의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아니 되는가? 답은 1.8이죠. 53번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문제인데요. 직류 전압의 구분 중 고압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번에 교류에 대해서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직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표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1500kV 초과 7000kV 이하. 만약에 이거 교류 고압은 1000kV 초과 7kV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괄호는 이제 단위를 K로 이제 K로 줬을 경우는 1kV가 되는 거고, 그냥 볼트로 줬을 경우는 1000V가 되는 거죠. 1500V, 1.5kV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잠깐 알아보면요. 암기하세요. 특별저압은 50V 이하, 직류는 120V 이하. 저압 해갖고 교류는 1000V 이하, 직류는 1500V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합니다. 고압은 1000V 초과 7000V 이하. 여기 V가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하. 그 다음에 직류는 1500V 초과 7000V 이하.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이제 특별고압, 특고압은 7000V 초과는 무조건 다 특고압이에요. 7000kV 이상은 모두 다 특별고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만약에 고압을 교류로 물었다 그러면 1번이 되겠죠. 여기서는 일단 답은 2번입니다. 54번.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이것도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직선 부분에 연결하는 부속품은 앵글박스 커넥터다. 아유, 직각이죠. 직각. 직각 부분에 연결하는 부속품은 앵글박스 커넥터다. 앵글박스의 직각계소에 가요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 이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접속하는 것은,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을 접속하는 것은 뭐예요? 얘는 사실은 그 콤비네이션 커플링이 되는 거고, 가요전선관 상호간은 우리 스프릿 커플링. 근데 여기 콤비네이션 커플링으로 적어놨고, 스위치 박스 또는 콤비네이션 커플링에 사용하는 거 복합적으로 나온 건데, 사용하여 가요전선관과 접속하는 경우는 우리 이제 스트립트 박스 커넥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5번.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하는 것은 병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가는 이제 약전류 전선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가라고 하는 거고, 병가의 기본 개념은 전력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병행 설치 기준으로 바뀌었죠.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서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이거 답은 4번이에요. 4번. 50cm. 여기 적혀져 있죠. 일단은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 놓으세요. 그 저압과 고압을 병에 설치한다. 그러면 0.5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고압 측에 케이블을 사용했다. 그러면 0.3m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이 문제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특별고압을 병행하는 경우 30kV 이하, 30kV 초과, 100kV 이하, 100kV 초과. 100kV 초과는 동일 지지물에 설치 금지예요. 따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4나 345 같은 경우는 같은데 하는 경우는 아주 옛날에 설치했던 것들은 154랑 22.9kV는 있지만은 345랑 154는 다 철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출력도 다르고요.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여기에 이 규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다 외우기가 뭐하면은 저고압은 0.5m 이상, 고압 측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거 0.3m 이상 이렇게 적어 놓고요. 35kV 이하는 1.2m 이상, 35kV 초과 100kV 미만은 2m 이상, 100kV 초과는 설치할 수 없다. 요렇게까지만 좀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게 좀 중요한 거고, 왜냐 암기 사항들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외우시고 초보적으로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적에 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외워놓고 다음번에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 12분이 좀 넘었는데 한 문제 더 나갈까요? 한 문제만 더 나가죠. 56번 지중해 매설 시의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이 몇 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는 이를 접지 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지중해 매설 시에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이 몇 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는 이를 접지 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건 3옴이죠. 3옴.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 전기 저항값이 3옴 이하인 금속재 수도 관로는 이를 접지공사의 접지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속재 수도 관로 나왔다. 지중해 있다. 3옴 이하면 접지국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셔야 돼요. 콱. 3옴, 3, 3옴 이렇게 외워 놓으세요. 이번 시간에 56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7년도 2회차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